여러분 반갑습니다. AI 마케팅을 한 학기 동안 여러분과 함께할 김정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비대면 강좌다 보니까 여러분 얼굴을 볼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 지금 이번 한 학기는 AI 마케팅에 대해서 여러분과 수업을 하는데 강의 진행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대면 강좌 특성상 강의 자료를 너무 요약하면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불편할까봐 가능하면 서술용으로 강의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와 똑같이 그 자료를 발췌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기 쉽도록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학기 때 보니까 너무 1-1, 1-2, 1-3 이렇게 짧게 자르다 보니까 여러분들 연결성 있게 강의 자료를 볼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1주차는 1-1, 1-2, 1-3을 각각 차시별 강의를 하나, 강의 자료는 3개를 하나로 묶어서 연결해서 계속해서 올려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주차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 자료와 뒷 자료를 연결성 있게 볼 수 있고, 또 교수 또한 그 전 장에서 이루어졌던 내용을 다시 되돌려서 설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주차, 2주차, 3주차인데 1주차에는 1-1, 1-2, 1-3을 동영상은 다르나 통합 자료로, 주차별로 통합 자료로 올린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1차에서는 AI 마케팅 개요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래서 AI 마케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목차가 있는데요. 목차는 일단은 첫 번째 AI 마케팅에 대해서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AI 혁신 종류를 설명하고 3장에서는 엔지니어 눈으로 문제를 통찰하라는 내용의 것을 설명할 것입니다. 그리고 2단원에서는 AI 기능인데요. AI 핵심 기능을 설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적용 방법을 어떤 것을 채택할 것인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단원에서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내용을 할 건데요. 최적 알고리즘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외부 API를 어떻게 소싱할 것인가, 그리고 핵심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또한 품질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4단원 가치 창출은 제10장 AI 가치 정보를 그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장에서 기능적 가치, 경험적 가치, 뭐 이런 순으로 한 학기를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가 마무리됐을 때 여러분들이 AI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거기에 대한 마케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도록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AI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만들어서 어떻게 수익을 낼 것인가 하는 것까지 한 장으로 마무리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AI를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처음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AI는 여러분이 알고 있다시피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의 이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알고리즘, 그리고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이 만들어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은 어떤 뜻으로 보면 되냐면 나무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무는 내용이
데이터라고 이렇게 본다면 알고리즘은 그 C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C는 과일의 어떤 C는 그냥 종자로서만 끝난 게 아니라 그가 싹을 틀 수 있는 구조를 어떤 씨든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를 뿌렸을 때 그 씨가 그대로 남아있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탄생하는 자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나무와 데이터를 집어넣어서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어플리케이션은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에 개발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라고 하는데 어플리케이션이 실행되면서 모든 AI 기능이 실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AI 어플리케이션을 실현시키는데 거기에서 무엇인가 수익 모델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 완성되게 들어가는 것, 이게 AI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쉽게 접하는 AI들이 지금 우리도 볼 수 있죠. 예를 들자면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 볼까요? 어플리케이션 중에서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 하고 있는 내용은 핸드폰에서 내용인데 빅스비 같은 경우죠. 빅스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그런데 일반 프로그램과 차이가 있습니다. AI 기능은. 어떤 거냐면 그가 기억을 하면서 계속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억을 합니다. 빅스비가 여러분의 목소리를 기억한데 목소리를 몇 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입력을 하면 최적화된 여러분의 목소리를 낮게 했을 때, 크게 했을 때, 아니면 목소리를 조용하게 했을 때 이때를 기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진전이 되고 발전이 돼 간다는 것이 AI 기능의 혁신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를 들었을 때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더 익숙해지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AI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모토로 해서 비즈니스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게 AI의 핵심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AI에는 알고리즘이 구성이 돼야 되고 씨앗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은 다양하게 변화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AI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끔 하는데 거기에서 수익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 요소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AI가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크게는 알고리즘,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이런 내용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을 하나하나 이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되게 이 과목은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앞서가는 AI에 관련된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습니다. 강의 자료를 만드는 과정에도 되게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전혀 새로운 기업이 앞으로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놀라운 성과의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어느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도 저자들은 짧은 스토리를 만들어서 모바일 어플이라든가 웹페이지에 연재해서 독자들과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공유를 하면서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고객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가를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100만 명이 넘는 회원에 연재되는 글에 몇 분 동안 머물렀는지, 언제 읽었는지, 끝까지 다 읽었는지, 밤을 샜는지 이런 내용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피드백을 했는지 정밀 분석을 하죠.
이렇게 분석을 해 놓으면 AI 알고리즘은 이러한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흥행 가능성을 예측합니다. 과연 이 책이 잘 팔릴 것인가 아니면 팔리지 않을 것인가, 독자들이 좋아할 것인가 안 좋아할 것인가를 미리 파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흥행이 아주 가능성 있게 잘 된다고 판단했을 때 출간을 하기 때문에 대다수 요즘 출간하는 책들이 베스트셀러, 이렇게 AI 기능에 적용을 해서 진행을 했을 때 베스트셀러로 내기가 쉬워진다는 것을 예를 들어봅니다. 제품 및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에 흥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는 것이 AI 기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 외에도 다양한 인공지능들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네이버에서 블로그를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그랬을 때 이건 네이버 직원이 24시간 자료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인공지능 로봇이 활동을 하죠. 제가 알기로는 뭐 3대에서 5대까지 로봇이 움직이고 있는데요. 인공지능 로봇이 AI 기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이 블로그는 저질 블로그인가 아니면 발전 가능한 블로그인가를 체크를 해서, 아니면 좋은 내용인가 안 좋은 내용인가를 파악을 해서 노출의 빈도수를, 아니면 상위 노출시킬 것인가 하위 노출시킬 것인가를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블로거들이 자기 블로그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 AI 로봇이 좋아하는 내용을 응해줍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을 예를 들 수 있겠죠. 키워드가 아주 좋아하는 네이버 AI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좋아하는 키워드를 적용을 합니다. 좋아한다고 하는 부분은 AI 로봇이 인지하기 좋도록 제목에 키워드를 넣고 내용에 반복적으로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키워드를 반복시킴으로써 거기에 관련된 것을 검색을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그 블로그가 띄워질 수 있도록 적용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에 괄호를 많이 치는 것이 좋은가, 기호를 넣은 것이 좋은가, 다양한 AI 로봇의 입맛에 맞게 맞춰가려는 파워블로거들의 노력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인공지능 로봇은 충분하게 24시간 작동을 하면서 좋은 블로그를 찾아냅니다. 또 거기에서 사진은 직접 찍은 것인지 아니면 가져온 것인지, 글은 복사해온 것인지 직접 쓴 것인 것까지도 일부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AI 기능은 발전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뭐 또 AI 기능, 인공지능 중에서는 아주 또 쉽게 예를 들 수 있는 것들을 보면 자동차를 예를 들면 되겠죠. 뭐 여러분이 지금 운전을 한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새로 출시된 차들은 AI 기능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중앙선을 침범했을 시 신호를 주거나 또 앞차와 충돌 위기에 있었을 때 자동 브레이크를 잡아주거나,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들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으로 적용을 시켜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AI 기능은 갈수록 흥미롭습니다. 또한 지금 여기는 AI 마케팅 과목이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AI로 무장한 혁신 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빨리 AI로 무장한 혁신 기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을 이 과목에서 강조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AI로 무장한 혁신 기업이 속속들이 등장하면서 시장 구조를 흔들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향후 몇 년간 AI로 인해 시장에 나타날 변화 시나리오를 이렇게 그려보는데요. 이건 각 연구소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런 시나리오를, 큰 시나리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기업이 AI 활동을 해서 그동안 보지 못했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합니다. 그래서 파격적이고 유용한 월등한 시제품에 매료된 고객들은 기존 제품 대신 새 제품으로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계속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핸드폰으로 쓰고 있는 어플들, 물론 PC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앱에서 사용하든 웹에서 사용하든 PC에서 사용하든 모바일에서 사용하든 이런 어플리케이션으로 여러분들은 편리함을 이렇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데요. 이 기업들이 전체 이런 제품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AI 제품을 이용할수록 사용자 규모에 힘입어서 AI는 어떤 기능이 있다고 그랬죠? 더 많은 학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성능이 자동으로 고도화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생성된다는 것이죠. 일반 프로그램과 다른 것은 인간처럼 그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최적화, 소비자한테 더 최적화하게 맞춰져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빅스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더 기억을 많이 합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더 완벽하게 기억을 해서 조금 발음이 안 좋더라도 내용을 더 이해하기 쉽게 또 학습이 되어서 인간에게 제공해주는 그런 기술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AI 제품을 많이 이용하는 고객들 때문에 혁신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것이다. 반면에 이 과정에서 AI 혁신을 준비하지 못한 기업은 도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만 갖고 있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과 AI 도입의 소극적인 기업 간의 차이가 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소수 선도 기업의 공통점은 AI 기술의 가능성에 대한 신뢰가 크고 그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AI 기술이 성장할 것이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전문 지식을 빠르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들의 성장 속도는 매우 빠르다는 것입니다. 또한 수익성 면에서도 인공지능의 프로그램이 진행해 준 것 때문에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절감할 수 있죠. 어느 부분에서는 사람을 대신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이라든가 사람이 필요로 하는 내용이 줄어드는 점에서 어느 면에서는 단점일 수 있으나 기업의 경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것도 필요한 내용이다 하겠습니다. 선도 기업만 갖고 있는 것들의 내용을 보면요, AI 기술을 단순히 작은 단편적인 개념으로 들어온 게 아니라 조직 전체에 포괄적으로 적용을 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시스템을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편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업 전체의 시너지를 어떻게 하면 창출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AI 혁신을 늦추거나 소극적인 후발 기업들은 이제 AI 기술을 특정 부서 혹은 파트에만 국지적으로 도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건 조직 전체로 확장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발전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도 기업의 특징을 봤더니 앞서가는 기업들은 AI 혁신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자료에 써보면 인공지능 로봇이 자동차 생산에도 아주 크게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BMW 자동차 회사 같은 경우가 한 400명이 조립하는데 근무했는데 불과 한 40명 정도로 10분의 1 정도로 인원 절감을 했다는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자동차가 컨베이어 벨트를 돌아가면서 너트 볼트를 조이는데 아주 단순한 작업, 이런 작업들은 사람이 하루 종일 단순한 작업, 너트 하나, 볼트 하나를 돌리는 것을 했던 것들을 로봇이, 인공지능 로봇이 이것을 작업을 하고 문제가 발생을 시켰을 시 정지와 진행을 판단을 할 정도로 이렇게 발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서가는 기업들은 AI 혁신에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도 기업은 단순히 기술만 도입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을 만들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파트, 일부분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AI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 전체로 기술을 적용하거나 확장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가는 기업은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시너지를 창출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기업들, AI로 앞서가는 기업들의 특징은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 하는 것을 정리해 봤습니다. AI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요. AI가 창출하는 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을까 봤더니 엑센추어의 조사에 따르면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의 평균 성장률이 3년 동안 봤더니 9%가량에 되는데 비해서 후발 기업 성장률은 4%에 머물더라. 여기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9% 4%는 수치가 단일 수치로 적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기업에는 1%가 어마어마한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들은 그렇지 않는 기업에 비해서 성장률이 무려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이게 격차는 갈수록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규모를 거의 2023년이 되면 이런 기업들은 200억 달러 규모 이상으로 매출을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후발 기업들은 150억 달러를 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엑센추어는 조사를 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맥킨지 앤 컴퍼니는 역시 AI 재무적 성과에 대한 예측을 제시했는데요. 조직관리 및 프로젝트 혁신을 통해서 AI 기술을 완전히 흡수한 선도 기업은 2017년을 기준으로 2030년경에 현금 흐름을 122%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빠른 성장을 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죠. 그리고 후발 기업은 10% 추가 창출에 그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AI 기술에 전혀 투자하지 않거나 도입하지 않는 기업은 현금 흐름이 23% 정도로 감소할 걸로 이런 연구소들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는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왔고 AI 혁신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업의
승패가 좌우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도기업과 후발기업 차이를 그 동안에 조사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내용을 보니까 후발기업은 4% 성장한데 선도기업 AI를 적용한 기업들은 9%까지 성장률을 보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선도기업과 후발기업의 내용을 봤더니 이게 매출 성장 추이가 갈수록 폭이 벌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런 내용의 자료를 볼 수 있었고요. 또 매출 금액 또한 아주 낮게 이루어지는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혁신을 준비하지 않아서는 기업이 앞으로 갈수록 힘들 것이다. 그래서 AI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경쟁사들이 계속해서 나서고 있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딜로이트가 2019년에 전 세계 AI 선도기업에 속해 있는 1900명의 경영진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기반으로 나온 수치인데요. 81%가량의 비즈니스의 성공에 있어서 AI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또한 AI를 통해서 회사 비즈니스를 고도화할 수 있는 기간은 그리 길지 않을 것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AI로 혁신한 기업들이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빠른 속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혁신을 준비할 때라고 하는 더 강조적인 내용인데요. AI를 선점한 기업의 영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됩니다. 이 때문에 AI 선도 기업은 현 시점에서 긴박한 상황으로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투자를 지금보다 더 늘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투자를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늘릴 것인가 이걸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AI 고객과 회사의 상호작용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서 고객의 충성도를 높이는 것, 이게 아주 재무 실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리고 AI 경쟁사와 격차를 어떻게 벌릴 것인가. 그래서 시장 지배력을 향상시키는 강력한 도구가 AI가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AI 영향에 대한 선도 기업의 인식인데요. AI가 우리 회사를 바꿀 것인가 하는데 AI가 선도 기업으로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프로수가 아주 높다는 것입니다. AI의 투자 현황을 보면요. 선도 기업은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AI 쪽 혁신에 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수치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1-1 AI가 어떤 것인가, 그리고 요즘 기업들은 어떻게 AI를 적용하고 혁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강의 듣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강의 자료는 지금 처음에 이야기했던 대로 1-1, 1-2, 1-3을 강의 자료를 묶어서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기 좋게. 그렇게 하고 1-1을 끝나고 동영상은 1-1로 하고 1-2, 1-3 동영상은 3개로 나누고 이 자료는 토탈로 포함해서 계속해서 올려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자료를 보는데 맥이 끊기지 않은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라고 수고했습니다.